네, 안녕하세요. 그 서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간략하게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뭐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세한 거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브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서브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답안을 쓸 때 답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충실히 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요 용어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특히 서브를 조금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서브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서브를 안 해도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내 적성에 좀 맞다. 그럼 단거나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선 서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서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책에 이제 뭐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브를 만들게 되면은 우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다는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구조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거가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로 한글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그 우리가 인지하는 데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쓰게 돼 가지고 이제 연필로, 이게 뭐 볼펜이나 연필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작성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적이면서도 장점이 많은 게 아무래도 이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한글을 이렇게 깔았는데, 우선 방법부터, 우선 이걸 2단으로 우선 나눠요. 2단으로 나눠가지고 단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분들, 위의 간격과 옆의 간격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좀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편집 용지로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위쪽 머리말은 최대한 5에서 7 정도, 그리고 옆에 왼쪽 오른쪽을 15 정도 잡았는데 20까지 잡아도 돼요. 이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철을 하게 됐을 때의 그 공간을 남기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조금 이 간격을 넓혀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2단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15하고 5 정도, 꼬리말 아래쪽은 5씩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표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 표를 이제 2개 또는 3개 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목을 적을 것이고, 그죠? 해가지고, 뭐, 이해중심. 지금부터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해중심에 있었을 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특징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특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특징 안에서도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2칸 정도는 괜찮아요. 2칸 정도 해가지고, 이 만약에 특징의 요인들이 있다면 거기서 세분화를 이제 시킬 수 있다면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 특징, 뭐 철학, 그 다음에 학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한 것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 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잠깐 크게 좀 확대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수강생이 서브를 이제 검사 받으면서 일부 제가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좀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본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기초 원리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지만은, 그 부분은 뭐 이제 구분할 건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고, 요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도 주요 특징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각이 있고, 학생들, 뭐 학생의 뭐 그림, 도시, 미술 이런 식으로 부 제목이 들어가죠. 이것은 결국 기출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목을, 부제목을 붙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건데, 뭐,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각 법칙에서 이제 군화의 원리가 나왔는데, 그 군화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제 폐쇄성의 원리, 뭐, 유사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그러니까 군화의 원리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구분에서, 이제는 설명적 내용을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나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 교재에서도 그렇게 돼서 단락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단락치기. 음, 그 예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그런 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음, 요거 한번 보시죠. 어, 근저성의 원리를 보시면 그냥 이 줄거리거든요. 줄거리인데 어떻게 했냐면, 형태, 규모, 색채, 재료가 유사한 거, 그래서 유사한 것인데, 형태, 규모, 색채가, 재료가 유사한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가까이 놓였을 때, 그 다음에 동일한 그룹을 인식한다. 자, 요것이 세 개로 나눠진 거. 원래 줄거리 하나인데, 요걸 세 개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형태, 규모가 유사한 것이 가까이에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동일한 그룹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거 뭘 뜻하냐면, 근접성의 원리에서 형태, 규모, 색채, 재료가 유사한 것이 가까이 놓였을 때 동일한 그룹으로 인식한다.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서브를 하면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단락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쓸데없는 건 빼도 되는데 막 요약을 하다 보니까 뭐 키워드나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어 하나로 함축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보는데 그 시험장에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단어 하나만 딸랑 쓰고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줄글이 있는데 그것을 단락치기 그러니까 형태 규모 색채 유사한 것이 가까이 놓았을 때를 두 개로 나누고 동일한 그룹을 인식한다. 이 세 개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 근접성의 원리에서 뭘 외워야 돼? 세 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세 개를. 그죠? 그래서 형태 규모 색채에 유사한 거 그리고 그게 가까이 놓았을 때 세 번째는 그걸 동일한 그룹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작정 요약한다고 해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결국은 답안 쓸 때 딸랑 그 단어 그것만 써도 어떻게 보면 잘 공부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 예시가 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뭐 이제 자를 수 없는 거는 뭐 다 자르라는 게 아니야. 자를 수 있는 걸 자르는 건데 아, 요거 보시면은 시각의 법칙이 관찰자가 중요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택적으로 지각을 한다. 선택적으로 지각한다. 그러니까 시각의 법칙이라는 게 기초 형태심리에서 시각의 우리의 법칙은 사실은 선택적으로 지각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선택적 지각만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키워드가 있는데 시각적 법칙이라는 것은 시각의 법칙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중요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하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 그럼 거꾸로 해보면 선택적 지각이 무엇이냐? 관찰자가 중요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수업 끝나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와가지고 이걸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가 좀 더 추가해야 되고 제가 쓴 것이 그래도 최대한에 맞춰서 쓴 건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계속 한 번씩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직각 나오게 되면 이제 갖고 오면 수업 시간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되는데, 이제 인강생 분들은 그거를 제때제때 하기가 힘드니까 일부러 이제는 저한테 자료를 보내시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선 주요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큰 제목 주요 특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각이라든가 이런 구분들을 소제목을 통해 가지고 이걸 세분화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막연한 것이 특징하고서 줄글로 딱 써놓는 거 아니면 요약해가지고 그냥 써놓는 거 이게 어느 특징인지 모른다라는 거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시면 배경에서는 그냥 배경을 막 주장창 써놓은 거 있다. 근데 그것은 어차피 못 쓰는 거야. 단락치기도 안 돼 있고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배경이 있으면 배경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른 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배경이 있죠. 배경이 있는데 배경을 뭘로 나눴어요? 철학, 심리학, 그다음에 미술의 그 흐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단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배경을 할 때 철학은 뭐고 심리학은 뭐고 미술은 뭐 현대 미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예, 답안을 쓸 때 철학적 관점에서 물어보거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같게 들어가면 되고 뭐 이런 것은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 자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이게 정확하게 다 잘했다기보다는 이게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 그 다음에 단락치기 한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제 볼만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 단락치기 다 돼 있죠. 그리고 음, 이런 거 이제 표 비교되는 거, 비교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쓰셔야 돼요. 서로 간에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게 야후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 수업 때 정리한 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브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점점 이제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정리하는 데 좀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 말고 이 수업에 맞춰서 그것을 요약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단락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목과 그 다음에 소제목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좀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징 안에서도 세부 특징으로 나누는 거지. 철학적 특징, 무슨 심리학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게 구조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서브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옳지 않고요. 내용 면에서 확장시키고 맥락을 잡는 건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표가 좋아요. 그래서 이 표로도 충분히 구조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제 교재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서브가 이렇게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교재가 잘 돼 있어서 그냥 교재만 외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브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단권화는 어떻게 하느냐? 단권은 기본 책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스프링을 이제 링을 박는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반복을 하다가 그다음에 막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해 중심에서 자료가 난 이만큼 1에서 5까지 배웠는데 막 7, 8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기존에 단권화한 그 교재 내용 바탕에다가 거기다 끼워 넣는데 자료를 준 걸 그대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자료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자료 자체가 잘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복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하는 거지. 이 단권화가 자료 모음집이 돼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막 여기저기 뭐 가져온 자료 때려 넣고 그것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쌓여가면 되게 두꺼워지고 그걸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그 시간 막판에 그 효율적으로 되는 그 자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자료를 갖고 오거나 수업 시간에 자료가 추가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정리를 해서 넣는 거야.
보통 그렇게 하면 막 포스팅 막 붙여 있잖아. 추가되는 뭐 내용 조금씩 있는 거. 그것을 다 떼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그 워드를 쳐가지고 정리를 해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셔야 그것이 이제 단권화예요. 그러니까 반 서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기존 베이스는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서 끼워 넣는 거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효율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개념이 좀 잡혀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굉장히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작업을 하다가 거의 9시에 이제 집에 이제 올라오고 이제 다 왔는데 막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어, 이걸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이런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서브와 그 다음에 단권화.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모아서 모음집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개별적 상담이나 뭐 이걸 통해서 해온 것을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하다가 빡치는 거나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면서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끝나고 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